이 정전협정이라는 게 53년에 체결이 되면서 전쟁이 중단이 되는데요. 이거는 끝난 게 아니고 중단이 되는 겁니다. 한반도의 상황은 정전이지 종전이 아닙니다. 종전은 전쟁이 완전히 끝나는 거죠. 그런데 정전은 이게 정지한다라는 뜻입니다. 전쟁을 정지하고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남한이나 북한 중에 누가 자, 우리 지금까지 잘 쉬었으니까 다시 시작한다 라고 해도 그건 국제법적으로 위반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 사실 불안한 상황이기 때문에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서해 교전이 발생을 하고 천안함 사건이나 연평해전이 발생을 하고 뭐 거의 지금 북한의 정전협정 위반 건수가 4만 건이라고 하던가요. 굉장히 많은 건수가 지금까지 이루어지는데 그런 어떤 불안정한 상황들이 계속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럼 왜 도대체 그렇게 불안정한 상황이 계속되는가? 어쨌든 종전은 아니지만 전쟁을 스탑하는, 중단하는 그런 협정을 맺었는데도 왜 이런가? 그 이유는 사실 이 정전협정문 자체에 그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게 이제 이 서문인데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내용들을 담고 있어요. 정전협정에 이걸 보면은요. 첫 번째로 중요한 점은요. 이 협정에는요. 유엔군 사령관을 일방으로 하고 북한군 사령관하고 중국인민지원군 사령관을 다른 일방으로 합니다. 정전협정은 이렇게 두 나라가 싸우게 되면 두 나라 간에 맺는 협정이거든요. 그러니까 두 나라가 있어야 돼요. 이 두 당사자가 있어야 정전협정이 맺는 건데 한쪽은 유엔군 사령관이고 한쪽은 북한군, 중국군 사령관이에요. 문제가 뭐냐면요. 북한에서는 항상 얘기하는 게 남한군 사령관이 없다. 한국군 사령관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북한 쪽은 이 정전협정 관련해서 한국은 개입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미국 쪽에서 여기다가 이승만 대통령한테 계속 얘기를 했어요. 한국군 사령관 가서 사인했는데 이승만 대통령이 거부했어요. 이승만 대통령은 최소한 중국군이 한반도에서 다 나갈 때까지는 사인할 수가 없다. 근데 중국군이 58년까지 한반도에 있었습니다. 북한 지역에 있었어요. 근데 북한 쪽 입장은 그거예요. 남한에 미군이 있으면서 북한에서만 중국군이 나가라고 할 수가 있느냐. 이러면서 이게 논의가 잘 안 되고 막 이런 상황에서 결국은 유엔군 사령관만 사인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북한 쪽의 주장이 잘못되어 있는 게 뭐냐면요. 사실은 유엔군 사령관이 이 당시에 한국군의 작전 통제권을 가지고 있고요. 한국군의 편제 자체가 전쟁 기간에는 유엔군하고 같이 갔기 때문에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을 했다는 거는 이 안에는 사실 한국군도 포함된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정전협정 이후에 판문점에서 열리고 있는 군사정전위원회에 한국군 대표가 참석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건 제가 보기에는 북한의 억지인데 문제는 다른 데 있습니다. 바로 유엔군 사령관이 사인을 했다는 데 있어요. 왜 이게 문제냐면요. 원래 유엔이라는 조직은 분쟁을 조정하는 데입니다. 평화를 유지해야 되는데요. 근데 분쟁을 조정하려면 전쟁에서의 두 당사자 중에 한 당사자면 안 돼요. 제3자래야 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그렇잖아요. 제가 어떤 사람하고 분쟁이 생겼을 때 이 사람하고 분쟁을 조정하는데 저 사람 편이 와서 분쟁을 조정하거나 내 사람 편이 와서 분쟁을 조정하면 이건 조정이 안 됩니다. 저와 그 사람 사이에 아무런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가 와야 되는데 지금 국제연합군 총사령관이 유엔군 사령관이 이자 중에 양자 중에 한 사람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얘기냐면 정전협정 관련해서는요. 유엔은 아무런 역할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반도에서 여러 가지 문제에 유엔이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서도 북한이 핵실험을 하거나 미사일 발사를 하면 제재하는 내지만 이걸 직접적으로 중재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만들어졌던 것 중에 하나가 육자회담이거든요. 그러니까 한반도 문제에 유엔이 개입할 수 없다는 굉장히 중대한 문제예요. 72년에 닉슨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해서 마오쩌둥하고 덩샤오핑을 만날 때도 이 중국 쪽에서 미국에 요구를 한 게 뭐냐면 이거 해체하라는 거거든요. 유엔군 사령부 이거 해체해라. 왜냐하면 중국이 들어가면 이제 대만 대신에 72년부터 유엔에 성원이 되고 이제 안보리의 상임 회원 국가가 되는 건데 문제는 안보리에서 맞는 게 바로 유엔군이에요. 그럼 유엔군의 성원이 중국인데
내가 있는 조직에서 만든 군대가 자기의 적군이 돼버리는 거죠. 양자 중에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건 서로 적군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쪽에서는 이거를 해체하라고 주장을 한 거죠. 근데 미국은 이걸 해체하지 않아요. 지금도 있습니다, 이거는. 그 당시에 있었던 유엔 한국 통일부위원단이라는 게 있어요. 엉커크. 그거는 해체합니다. 근데 이건 해체를 안 해요. 왜냐? 이걸 해체하잖아요. 그러면 정전협정문을 바꿔야 돼요. 미국은 정전협정문을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북한은 정전협정은 이미 무효가 됐다고 주장을 하고요. 미국과 남한 정부는 정전협정문은 아직 무효가 아니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 미국과 남한의 얘기가 맞습니다. 아직도 무효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전협정문의 맨 뒤에 보면 이거를 무효로 만들거나 바꾸고 싶을 때는 양자가 서로 통지를 해서 합의를 해서 바꾸게 되어 있습니다. 어느 일방이 이거를 무효로 만들거나 중단을 시킬 수는 없어요. 바꿀 수도 없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미국과 남한의 주장이 맞습니다만 국제연합군이 들어가 있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굉장히 우리한테는 어떻게 보면 불리할 수도 있고 또 유엔이 개입하기 힘든 조건을 만드는 부분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게요. 모든 정전협정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가끔 이제 그런 거 들으실 때가 있을 거예요. 지금도 가장 분쟁이 많은 데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분쟁입니다. 근데 이 뉴스 들으시다 보면은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이 일주일간 정전에 합의했다. 또는 2주간 정전에 합의했다. 이런 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정전협정은 양방 간의 교전을 중단하는 거기 때문에 어떤 기간 동안 중단한다라고 하는 그 데드라인이 항상 있습니다. 똑같이 여기도 있습니다. 여기도 때까지죠. 요게 바로 그 기한입니다. 근데 여기선 기한을요, 2주, 3주, 한 달 이렇게 안 하고요.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이 달성될 때까지라고 해놨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정전협정이라는 거는 순전히 군사적 성질에 속하는 것이다. 이건 군사적인 충돌을 정지하는 거를 보장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지하는 걸 보장하는 군사적인 거는 그냥 정지하는 거고요. 완전히 종전을 하는 게 바로 최후적인 평화적 해결입니다. 이건 전쟁을 완전히 끝내는 겁니다.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평화협정이라는 게 바로 이걸 의미하는 거죠. 근데 평화협정은요, 군사적인 성질이 아니고 이거는 정치적 성질의 겁니다. 그러니까 군사적인 성질의 것은요, 최고 사령관이 사인을 해서 합의를 할 수 있지만요, 정치적인 거는 최고 리더들이, 우리로 따지면 대통령이죠. 대통령이 가서 사인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완전히 끝났다라고 선언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할 때까지만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러면은 전쟁이 한반도에서 또 발발할 것이냐, 이렇게 불안하니까. 근데 전쟁은 전면전은 저는 발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 정전협정의 당사자 중에 중요한 둘이 사실은 중국과 미국입니다. 미국은 한반도에서 더 이상 이전의 한국전쟁 같은 전쟁이 일어나는 걸 바라지 않습니다. 제가 대체로 1945년, 한 43년부터 80년 정도까지의 미국의 대한정책 문서를 봤습니다. 근데 미국은 한반도를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한반도에서 또 다른 전쟁이 일어나서 이 지역에다가 굉장히 큰 규모의 지원을 해주는 걸 원하지 않는 게 기본적인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미국이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요, 이미 80년대부터 중동 지역하고 유럽입니다. 이 지역의 핵심이지 사실은 한반도라는 게 핵심 지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전쟁이 재발하는 것을 막아야 된다는 게 미국의 입장입니다. 중국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은 아직도 경제 성장이 다 끝나지 않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경제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 중요한 게 안정입니다. 근데 중국은요, 내부도 사실은 제대로 안정이 안 돼 있어요. 중국의 주변부들을 보면요, 중국의 이 국경이 있는 주변부가 지금도 계속해서 불안정한 상황입니다. 이걸 안정시켜야 되거든요. 사실 중국이 동북공정, 서남공정 해가지고 이 지역에 대해서 우리 고구려사 문제를 비롯해서 역사 문제를 건드리는 이유가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안정시키기 위한 부분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만큼 안정이 중요하고 주변 국가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돼요. 이게 중국이 제일 중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할 때마다 중국이 주장하는 게 평화협정 주장을 하는 겁니다.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바꾸자라고 얘기하는 거에 제일 핵심 사항이 사실은 거기에 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정전협정이 이게 문제가 될 때 중국에 직접적인 위협이 되는 게 예컨대 천안함 사건이 일어나고 이 연평도에 북한이 폭격을 하는 그 사건이 일어났을 때 미군의 해군 함정과 항공모함들이 서해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게 서해안으로 미군이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이 미군의 작전 반경에 중국의 동부가 다 포함이 됩니다. 이 워낙 우리나라의 서쪽하고 중국의 동쪽이 가깝기 때문에 근데 이 중국의 동쪽의 해안에 있는 도시들이 굉장히 중요한 도시들이에요. 천진부터 해서 천진, 연태, 청도, 상해에 이르기까지 중국의 핵심 도시들이 그쪽에 다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반도가 문제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 중국과 미국이라는 두 나라가 한반도에서 굉장히 중요한 억지력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분쟁은 일어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분쟁이라는 걸 원천적으로 막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이라는 것을 평화협정으로 전환을 하면서 지금 중단되어 있는 한국전쟁을 완전히 끝낼 필요가 있습니다. 또 이게 완전히 이렇게 끝나지 않으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리가 없습니다. 북한 핵을 포기하기 위해서라도 결국은 지금 이 불안정한 정전협정의 상황을 뭔가 바꾸어주는 그런 어떤 정책과 그런 어떤 일을 추진하는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문제는요, 단순하게 역사에 지나간 일이 아니고요. 지금도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가 그거로부터 많은 교훈을 얻어야 됩니다. 전쟁을 통해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 또 지도자로 하여금 오판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 또 지금의 이 불안정한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의 불안정한 정전협정을 무언가로 바꾸어줘야 된다. 등의 이런 교훈들을 가지고 저희가 한국전쟁을 다시 생각한다면 앞으로 우리 한국의 어떤 평화 또 더 나아가서 동북아시아의 평화를 위해서 아주 중요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